안녕하세요. 남자친구 아버님 때문에 파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시쳇말로 쪽팔려서 친구들한테도 왜 파혼했는지 솔직하게 말은 못하고 그냥 준비하다 보니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안 하기로 했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제가 너무 이기적이라 이렇게 된 거라며 저더러 잘잘못을 한번 가려보자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남자친구하고는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가까워진 사이예요. 처음 남자친구를 알게 되었을 당시 저는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던 수험생이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학원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니던 학원은 서로 힘이 되어주고 동시에 자극제도 되어주라는 의도로 3-3-5 무리를 이루어 공부를 하게끔 했어요. 그리고 그 무리에 공부 2년 차인 남자친구가 있었네요. 얼떨결에 같은 그룹이 되었긴 했지만 그렇다고 바로 통성명을 하고 가깝게 지내고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온 신경이 다가오는 시험에만 몰려 있었기에 친목을 다지느니 어쩌느니 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험만 합격하면 안 볼 사람들이니 신경 쓰지 말자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수험생활 1년 만에 7급 공무원에 합격했고 그렇게 그 그룹과는 인연이 끝났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합격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 남편이 합격을 축하한다면서 자기가 밥을 사주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대요. 솔직히 평소에 제 성격이라면 괜찮다고 정중히 거절했을 텐데 그땐 제가 합격이 기쁨으로 들떠 있었기에 알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그렇게 만난 자리에서 남자친구가 자기는 공부 쪽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더는 공직에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다더군요. 대신 부모님이 편의점을 차려주시기로 했다면서요. 그리고 이후로도 남자친구에게선 계속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사한 이후로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매번 남자친구의 연락에 제때 대꾸해주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남자친구에게 미안하기도 했고 한편으론 이러다 멀어져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막말로 남자친구랑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고 그저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오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생각보다 남자친구와의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남자친구가 더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지요. 그래서 결국 남자친구와 2년 전부터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네요.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몇 년을 알고 지내서인지 사귀는 동안에도 크게 어렵고 힘든 건 없었어요. 남자친구와 제가 사는 곳이 거리가 있다 보니 만남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가졌는데 그렇다 보니 서운한 점이 있어도 서로 웬만하면 참아주고 배려도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남자친구와 성숙한 연애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다면 결혼을 해도 나쁘지 않겠구나 싶었고요. 처음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건 작년 연말이었어요. 자기 편의점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저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제 슬슬 결혼하는 게 어떨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딱히 거절의 이유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둘 다 나이도 소위 홍기가 찼겠다. 그래서 그러자고 했어요. 그리고 이후로 천천히 하지만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올해 봄 처음 남자친구 본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는 자리였던 만큼 남자친구 말로는 어머님이 케이크를 좋아하신다길래 케이크랑 와인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잘 왔다고 환대를 해주시는 어머님과 달리 아버님은 도통 저에게 말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뭘 딱히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 아버님이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요. 자리가 파하고 남자친구에게 내가 뭐 실수한 거 있냐니까 자기는 잘 모르겠다면서 왜 그러냐대요. 그래서 아버님이 나한테 영 말을 안 하시길래 했더니 한다는 말이 아버님이 원래 며느리랑 직접적으로 말을 섞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남자친구한테 말씀하셨었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는 기도 안 차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더러 조선시대에도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한마디 했더니 남자친구가 살짝 발끈하면서 집마다 가풍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냐대요. 그래서 그러냐 하고 말았습니다. 굳이 따져봤자 싸우게 될 분위기였고 그럼 앞으로도 나한테 직접적으로 아버님이 말을 거실 일은 없겠네 생각하니 솔직히 그것도 저한테는 나쁘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 때문에 어이가 없는 상황은 그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온 지 한 2주 정도 지났을까?
어떻게 아신 건지 제 핸드폰으로 남자친구 아버님이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 집 며느리가 되기로 한 걸 환영한다 하시면서 저더러 며느리로서의 각오 같은 걸 편지지에 2장 분량으로 적어서 남자친구 편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글을 잘못 읽었나 싶어서 몇 번을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도 황당해서 결혼 예단이나 뭐 그런 거에 이런 절차도 있나? 아니면 요새 유행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대요. 오죽하면 먼저 시집간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런 게 어딨냐며 제 시아버지 되실 분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잘 부탁드린다고 짧게 편지 정도야 제가 원하면 써도 괜찮지만 그쪽에서 무슨 각오니 뭐니 그런 걸 적어오라고 하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더러 각오니 뭐니 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그러니 아버님께 잘 말씀드려달라 했어요. 원래는 직접 문자를 드릴까도 생각해봤지만 어떻게 거절을 해야 아버님 기분이 덜 상할지 그것도 신경이 쓰였고 솔직히 뭐라고 적어야 할지도 감도 안 왔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달라고 한 거지요. 그리고 결혼하면 어쨌든 남자친구가 계속 중간에서 이런저런 역할을 해줘야 할 테니 제가 하는 부탁이 과하다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푹 내쉬면서 그냥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적으면 되지 않냐고 자기 아버지가 많은 걸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편지 2장 써달라고 하시는 건데 그게 어렵냐며 서운한 티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예상치 못한 남자친구의 반응에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남자친구에게 편지라는 게 내가 쓰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적는 거지. 아버님이 주제 정해주시고 분량 정해주시고 무슨 숙제도 아니고 부담스러워서 싫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더는 할 말이 마땅치 않았는지 일단은 알겠다고 하대요. 그리고 이후로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남자친구도 더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고 저도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까 싶어 따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일이 터졌네요. 처음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양가에서 1억씩 해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이 직접 만나서 말씀을 나누신 건 아니었지만 저랑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말을 전달하여 의견을 모은 거였지요. 그런데 상견례를 1달 정도 앞두고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아버님이 사기를 당하셔서 도저히 그 1억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억 대신 매달 100만 원씩 10년을 주시겠다는데 지금 당장 1억하고 10년 동안 100만 원씩 받는 거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건 좀 곤란하다 얘기를 하니 남자친구가 밑도 끝도 없이 저더러 서운하다면서 난리대요. 그리고는 어쨌든 저희 집에 한번 이야기는 해보라는 겁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알겠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의 반응도 솔직히 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 1억을 못 받고 시작하면 그만큼 저희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요즘 금리를 봤을 때는 100만 원 받아서 원금의 이자 갚기도 빠듯하게 생겼다면서 딱 잘라 안 된다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안 내켜 하시는 게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부모님에게 말씀드렸는데 반응이 영 좋질 않다고 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결혼 자체를 미루는 건 어떻겠냐고 말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룬다는 게 정상이냐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일주일이나 지났을까? 친정부모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결혼을 꼭 해야겠냐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지금 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을 하고 있었지 결혼 자체를 엎어야겠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저희 부모님이 그러면 우리 쪽에서 2억을 해줄 테니 그냥 진행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특히 아버지께서 결혼 이야기까지 오감마당에 파혼을 했다간 그게 딸인 저에게 오점처럼 남진 않을지 걱정이 많으셨다대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냥 딸인 제가 하고 싶다는 대로 해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저희 부모님께서 2억을 해주신다 했다고 남자친구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제 예상대로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남자친구의 말이 황당했습니다. 일단 저희 집에서 2억을 해주니 매달 100만 원씩 주겠다고 한 건 나중으로 미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더러
우리 집에서 2억을 해주겠다고 하는 건 대출받아서 그거 갚아나가느라 고생할 우리가 안쓰러워서 해주신다는 거지. 당신 부모님 돈 아끼시라고 해주시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걸 가지고 남자친구가 저더러 너무하답니다. 자기 부모님이 사기를 당해서 지금 형편이 빠듯한 걸 뻔히 알면서 저더러 제 입속을 채우려 드냐고 실망이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이때 남자친구한테 처음 헤어지자고 했어요. 억지도 정도가 있지.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전화에 문자에 울고불고 한마디로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는 못 헤어지겠다면서 자기가 집에다 이야기해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짠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찜찜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은 알겠다 하면서 다시 결혼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번 깨진 접시는 아무리 붙여도 다시 깨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더군요. 결국 남자친구와는 상견례를 기점으로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으니까요. 상견례 자리는 남자친구 본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인해 남자친구 어머님의 심신이 많이 약해지셔서 먼 거리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어요. 그리고 약속 당일,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하면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도착했다고 전화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우리도 이제 나갈게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데 당연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요. 아무리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이라고 해도 어떻게 출발도 안 하고 있나 싶어서요. 그나마 다행히 제 시간에 맞춰서 오긴 했는데 그래도 괜히 저희 부모님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사건에 비하면 이건 애교 수준에 불과했어요. 상견례가 시작되기가 무섭게 남자친구 아버님이 저희 부모님더러 서운하다며 말문을 여셨습니다. 애들끼리 결혼하고 나면 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시작부터 이렇게 돈돈하며 따지는 게 정상이냐면서 솔직히 감정이 상해서 결혼 안 시키고 싶었다나요. 그리고는 하도 당신 아들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알겠다고는 했지만 사기까지 당해서 힘들다고 하면 좀 이해도 해주고 그래야지. 그래도 돈은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그 심보가 솔직히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듣다 못한 제가 황당해서 저희 부모님보다 먼저 입을 연 게 문제라면 문제겠지만 당시에는 도무지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 아버님더러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이 정말 도끼 눈을 뜨시고는 어디 감히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끼어드냐면서 저더러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어디 가서 빵점짜리 며느리 소리 듣는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희 부모님도 도저히 남자친구 아버님의 행동을 보고만 계실 수는 없으셨는지 남의 귀한 딸한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결혼시키고 싶은 줄 아냐. 다만 애들끼리 서로 좋다 하니까 어떻게든 둘이 고생하지 말고 한번 잘 살아보라고 돈도 해주겠다고 한 거다. 그런데 그쪽에서 말을 자꾸 바꾸니 우리 딸이 마음이 어떻겠냐며 따지고 드셨지요. 그러자 남자친구 아버님이 그동안 제가 누굴 닮아서 성격이 저렇게 되바라졌나 했더니 알만하다나요. 결국 양가 부모님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고 자리는 그렇게 파토가 났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더러 이럴 줄 알았다고 정말 여기까지 온 시간이 아깝다며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저더러 너무 이기적이랍니다. 그러면 뭐 자기 아버지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니 사정 좀 봐주시오 하고 저희 부모님한테 허리라도 숙였어야 하냐면서 순식간에 저랑 저희 아버지가 돈 가지고 유세라도 부린 사람들처럼 몰고 가더라니까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남자친구더러 네가 진짜 나랑 결혼을 하고 싶었으면 너희 부모님도 그렇고 어떻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겠다 했던 걸 없던 일로 하겠다는 소리를 하느냐고 그냥 말 그대로 날로 우리 집 재산 2억 꿀꺽하고 싶었던 건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정말 결혼은 수준 맞는 집안끼리 해야 된다더니 이건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하나 맞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냐며 제가 악을 썼네요. 다시는 연락해서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라고 그랬다간 경찰에 신고하겠다 엄포를 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도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종처럼 부릴 궁리하지 마시고 아버님 앞가림이나 똑바로 하시라 했네요. 그리 잘난 척을 하시니 사기나 당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빈정거릴 생각은 없었는데 끝까지 저희 부모님을 무슨 딸 팔아 한몫 챙기려는 사람들 취급을 하니까 저도 말이 막 나갔어요. 그렇게 결국 파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똥통에 발 담그기 전에 피해서 다행이라며 차라리 다 잘 된 거라고 저더러 너무 마음 쓰지 말라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그런가 처음 헤어지자 했을 땐 가슴도 아프고 그랬는데 이번만큼은 아무렇지도 않더라니까요. 진짜 남자친구 아버님더러 별 볼 일 없는 똥자존심 내세워가며 아들 가지고 장사하실 생각하지 말란 소리를 면전에 못 해드린 게 아닙니다. 어휴, 진짜 아들이 무슨 사짜 직업이라도 됐으면 얼마나 볼만했을지. 아무튼 정말 제가 이기적인가요? 사랑만 하면 돈이고 뭐고 남자친구한테 찍소리도 하지 말고 제 주머니 다 퍼줘가면서 결혼했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설령 제가 너무했다고 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저는 남자친구와의 파혼에 있어서 미련이라곤 개미오줌만큼도 없습니다.